국제인권 의장님이신 이용종 목사님께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의 1945년의 전환을 자주와 민주와 독립으로 열매 맺지 못한 채 위안의 해방 78년을 맞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자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세계 냉전 체제에 대입되어 분단된 한반도의 운명은 그 자체가 세계사적 모순의 결정판입니다. 전쟁과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 가기 위한 우리 민족 공동체의 노력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동맹의 덫에 걸린 채 거듭해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 강대국에게는 잊어버린 전쟁이 되어버린 한국 전쟁이 정전 70년이 되었지만 동아시아는 공동평화 안보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고 신냉전 동맹 세력들 간의 대결로 한반도는 다시 세계의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에 내재된 반민주적, 반평화적, 반통일적 모순의 극복이야말로 세계사적 모순의 사슬을 끊어내고 평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정전 70년에서 미연의 해방 80년에 이르는 시기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및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통일 지향의 평화 공존 시대를 열어가야 할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카이로스입니다. 이 시기에 대북 확장 억제를 실기로 한다는 명분으로 핵동맹 수준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을 향해 전쟁 불사를 외치며 선제적 제압을 위한 적대적 군사력 시위를 강화하는 것은 평화의 길이 아닙니다.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일 간의 공동안보를 강조하며 사실상의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가 영구 평화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되새긴 8월 15일에 한미동맹 70년을 기념하는 역대급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모호한 개념의 자유와 민주를 표방하는 가치동맹을 강조하면서 역사적으로 분단체제를 유지해온 시대착오적 논리와 정책을 다시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반인권적 국가공화국이 다시 살아 움직이면서 검찰 독재의 반민주적 겨울평화공화국으로 주체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정당화하고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민간교류를 억압하며 종전 캠페인을 벌이는 평화 주권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반평화적 전쟁 조장 국가로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의 강화와 계속되는 고강도 연합군사훈련, 대미 추종 외교와 대일 굴종 외교를 통해 분단 체제를 강화하는 반통일적 신냉전 동맹 국가로 체질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미안의 해방 78년을 맞아 주권 재민의 의지를 되살리고 다시 한번 역사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결단을 새롭게 합시다. 민주와 평화와 통일의 주권자인 우리 민이 민족 공동체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갑시다.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역사 태행을 바로잡고 이 땅의 주권자인 민이 결사각오로 일으켜온 민주와 평화와 통일을 향하는 자주적 길 위에 민족 공동체를 다시 세웁시다. 민주의 뿌리에서 자란 평화의 나무에 통일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민의 주권의식을 발휘하며 정의롭게 행동합시다. 저희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 당연하게 존중받아야 될 주장들을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이 많이 착잡합니다만 저희는 다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생존이 존중되면 좋겠다. 평화와 주권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 그 해녀분들이 해녀복을 입고 거리에서 시위하는 거 그 사진을 보셨는지요? 바로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그들의 얘기는 바다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바다가 죽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결정했으며 누가 핵 오염수가 방류된 그 바다에서 누구의 생명이, 누구의 생존권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한 번이라도 상상했다면 그걸 옹호하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만 명의 시민들이 순식간에 핵 오염수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됐고 대표 청구인은 제주도 해녀인 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고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군사비를 줄여서 그리고 평화의 시간을 저희가 촉구하면서 세계 군축의 날마다 우리는 평화와 지구를 위협하는 군사비를 줄여라, 군사주의를 중단하라, 그리고 군사비를 줄여서 사람과 지구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저희 그 평화 시민들의 얘기이기도 하고 또 세계 평화 운동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떤 시대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희는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최고 의사결정과 또 여당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인지, 어느 나라의 리더들인지, 어느 나라의 그 집권당인지 저희가 알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권에선 굴욕에게로 규탄한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라. 강제동원 굴욕액법 폐기하라.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이고 정의국민의 총리임에 대장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1호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헬세를 낭비하는 남은 쌀 강제 수매품이라고 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1조 원이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거부권 행사 이후에 한 달쯤 지나서 다른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임기 1년 동안 미국 무기만 18조 원어치를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전 정권이 5년 동안 산 무기의 7배를 샀다고 자랑했습니다. 식량이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이 무기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이 선택한 것은 국민의 식량, 나라의 식량 주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평화를 해치는 미국 무기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무기만 18조 원어치를 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열 정권은 완전한 대미종소, 대미불종 위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말을 따라서 최대 교육국인 중국을 압박하는 호위망의 최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미국 말을 따라서 식민 침탈의 가해자인 일본 정권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막대한 대중무역 적자로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중대 범죄 행위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구도가 공고해지고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는 말과 행동이 연일 오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힘을 통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북의 핵무력에 맞서 힘을 기르겠다며 무기를 구매하고 전쟁 연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런 힘으로는 올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것은 북이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맞설 수 있는 힘인 주권을 불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주권을 당당하게 세우고 남과 북 정상이
이때까지 만들어온 합의와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통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평화의 길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와 전농이 그게 앞장서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미국 말만 따르는 친미수구 정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고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당당한 주권국가, 진정한 자주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우고 안전해진 당시 조선인 학살이면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 100년이 지나도록 아직 반토 학살의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일본 사회에서는 저희 조선인들이 아직도 혐오 범죄, 혐오 발언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방 70년을 맞는 지금, 78년을 맞는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는 역사 부정론을 발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들의 방치 쪽에서. 그리고 이승만과 백선엽의 동상이 세워지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거의 무력화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이 역사적을 부정하고 이 역사를 왜곡하고 일종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해고 연출을 방조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전범기업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이 쌓아온 투쟁의 결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들이 졸업한 인권의 투쟁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로 세우고 그리고 평화를 지켜내고 동아시아 시민들이 연대해서 평화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는 역사적을 위한 시민 모금이라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각 부분에서 각 단위에서 해는 일들을 모아서 함께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각 부분에서 각 분야에서 해오던 일들을 어떻게 같이 모을까를 처음으로 밝히고 함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직도 연대와 연합이라는 가야 길이 멉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역사적 시작을 오늘 시작합니다. 이번 8.15 대회는 지금까지 쌓여있는 문제들에 대한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모임으로 저희는 준비하고 저희는 기대하고 저희는 그렇게 실천할 것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법치가 망가지고 상위법 아래 시행령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심지어 반대 의견을 내는 언론기관을 공산당으로 지적하고 시민단체들을 반국가 단체로까지 돌아가는 상상할 수 없는 퇴행을 당연한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이게 계속되는 데 의해서 길들여져서 당연히 그러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됩니다. 노동자가 분신을 하고 그리고 일하는 일터에서 노동 환경 때문에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 현실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문제로 젊은 여교사가 자기 모습을 끊고 교사들이 이걸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시위가 거리를 메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을 사람이 경시되고 가치가 훼손되고 그리고 인간적 권리가 훼손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작을 저희가 시작하려야 합니다. 그것이 8.15 대회입니다. 해방 78년을 맞이해서 이제 해방 78년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방은 일제하에서의 독립인데
일제하에서 생긴 문제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훼손되고 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또는 핵에 의존하는 핵군사동맹으로 이렇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해오던 일을, 각자가 하던 발언을 함께 모아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보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꼭 오셔서 이걸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78주년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정전 이래 70년 동안 전쟁을 끝내지 못했고 해방과 함께 시작된 분단의 장벽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남북 간 평화와 화해협력, 통일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반도에는 팽팽한 군사적 대결과 위기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종전과 화해협력은 가짜 평화라며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해왔습니다. 취임 이래 1.5일골의 한방골로 공격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됐고 확장 억제라는 이름으로 수시로 미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과 축소가 대화의 입구가 되었던 것, 상호 위협과 적대 행위의 중단이 화해와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되었던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공연히 대결을 비추기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한일 군사협력과 한미일 삼국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결정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 포기를 강요하는가 하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대해서도 눈 감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여,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대만 해운 문제에 대한 발언 등 노골적인 진영 외교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일본과의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협력만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것처럼 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과 확장 억제 강화가 북핵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기실 미국의 패권 전략, 대중국 공세를 위한 것이며 일본 평화연법을 무력화하는 기립을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대미 추종 외교는 한반도를 강대국 패권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핵전쟁 위기를 보조시키는 데 기여할 뿐입니다. 남북 북미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대화가 결국 결렬된 것은 북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미국이 적대관계 개선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상응조치를 외면하고 사실상 북의 선 핵폐기만을 요구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넘어서지 않고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것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 길이 아닌 다른 길, 힘에 의한 평화는 곧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길, 굴욕 외교가 아니라 주권 국가다운 외교,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길이어야 합니다. 대결이 대결을, 위기가 위기를 낳는 악순환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태롭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대일 굴욕, 대미 추종 정책을 멈춰 세웁시다. 78주년을 앞두고 한국 사회에서 평화, 통일, 역사 정의와 주권을 걱정하고 행동하는 6개의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손을 잡았습니다. 역사적인 날, 광복 78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주권 훼손, 굴욕 외교를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8월 12일 토요일 4시 광장에서 만납시다. 2023년 8월 3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본부 전국 비상시국회의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우리도 부탁한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